경찰 게릴라 뉴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배준영입니다. 그 조세 법률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세금을 정하려면은 반드시 법률로 해야 된다는데, 사실은 그 공시지가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그 법에 의하지 않고 행정 처분에 의해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공시지가가 조세, 준조세, 그리고 각종 비용을 한 60가지를 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0가지나 올리는 그런 중차대한 문제를 국회 동의 없이 그렇게 추진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19라든지 이런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2차 재난지원금까지 지원하고 추경까지 하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소요가 많은 거는 제가 인정을 하지만은, 그런 거를 이렇게 그 약간의 편법이죠. 그래서 공시지가를 올린다든지 이런 세금을 무작위로 올리는 정부 정책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부의 이런 정책은 국회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 지역이 인천 면적의 70%입니다. 저희 인천이 전국 특광역시 중에 제일 크고요. 그래서 이곳에는 공항, 항만, 경제자유구역, 농촌, 어촌, NLL, 섬지역에 있는 대한민국의 축소판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보다도 이제 많은 현안을 다루고 많은 정성을 쏟고, 또 이제 실제로 발로 가서 그 현안을 확인하고 그래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안이 있고, 아마 인천의 13개 지역구 중에 이곳인데, 인천의 그 고른 발전을 위해서라면은 저희 지역구가 발전이 돼야지 인천이 고른 발전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인천 시민들은 별 이견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특히 제가 신경을 쓰는 것은 교통 문제입니다. 이게 섬 지역이나 외곽 지역에 가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교통 문제, 시간도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우선 손에 잡히는 성과라고 하면은 영종에 들어가는 제3년 6교, 우리 수건 사업이고 제 1호 공약이기도 했는데, 여러 가지 그 난관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것을 12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고, 그게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경제자유구역 청장을 만나서 최종적으로 합의를 봤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12월에 이제 그 이른바 삽질을 시작했습니다. 착공을 하게 돼서 영종 주민뿐만 아니라 인천 시민, 그리고 인천공항을 들어가는 전 국민들에게 희소식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착공에 그치지 않고 지금 국토부와 환경부, 그리고 해양수산부와 지금 협의를 해서 이게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 서울 강화간, 다시 말하면 계양 강화간 고속도로가 있는데, 이게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이번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고속도로 개통이 확정됐다는 의미입니다. 여태까지 강화에 들어가려면 막힐 때는 2시간, 3시간까지 걸리고, 그런 문제 때문에 지역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더뎠다는 게 중평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갖고 이제 4차선에 30km가 넘는 2조 원대 규모의 이제 공사가 2025년도에 이제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25년도라는 거는 그때 동안 뭐 토지도 수용해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제가 이제 국회 예결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한 게 국회 정부의 본예산이 들어간 후거든요. 그래서 이제 2025년도에 시작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제가 경제부총리한테 질의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갖고 이 예산을 좀 땡겨오면은 그 착공을 1년을 앞당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그래서 결과는 좀 나와야 되겠지만은 좀 가시적으로 보인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1년을 더 땡겨서 또 고속도로를 완공하게 되는 거는 좀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지금 백령도가 배를 타고 가는데 4시간 반이 걸립니다. 근데 여러 가지 그 기상이라든지 이런 조건에 따라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결항하는 비율도 높고, 그래서 그쪽을 신경 쓰고 있는데, 배를 바꾸게 되는 이제 백령도 같은 경우에는요, 케이스가 도래를 해서 저희가 옹진군 예산뿐만 아니라 시 정부와 협력을 해서 이제 대체 쾌속선을 조기에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은 저희 면적이 굉장히 넓은 분야에 펼쳐져 있고, 그래서 그것을 가깝게 하고 또 오가기 용이하게 하는 일들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겨우 아장아장 뭐 걸음마 뛰었는데 앞으로 뭐 소년체전은 어떻게 나가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제가 현재로서는 제가 부족하지만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특별위원으로서 얼마 전에 인천시장님이 17개 현안을 갖고 국민의힘 지도부를 찾아왔을 때 제가 안내도 해드리고, 17개 현안을 전부 예결위의 그 서면지를 통해서 다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을 위한 인천의 힘 의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교육위 상임위를 맡아서 얼마 전에 용현동에서 좀 가슴 아픈 그 아이들 사고도 있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천 그리고 연평도 같은 이런 도서 지역에는 인터넷이 원활치가 않아요. 그래서 교육부총리한테 연평도에 있는 고3들 인터뷰를 통해서 생생하게 우리 비대면 시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대안도 제시하고, 또 전국의 책걸상의 한 3분의 1 정도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육이 이제 막 확장하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빨리 이런 거를 예산을 해야 된다,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물어보신 대변인도 국민의힘 대변인으로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계는 있습니다. 이제 103명이고 저쪽은 190명이 그 이른바 여권이라서 힘은 들지만은, 제가 국회에서 부대변인을 하면서 겪었던 그런 경험과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에서 정부에서 했던 경험을 이렇게 다 녹여서 그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비평과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제가 그 코멘트를 하거나 논평서를 낼 때는 저는 가급적이면은 비판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제가 대안을 내놓는 쪽으로 방향을 맞추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글쎄요, 뭐 작지만은 좀 호응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